그래서 이제 813 부동산 대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813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택 대책이죠. 주택 대책이에요. 이 부동산 그러는데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크게 뭐 토지도 있고요. 그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택 대출입니다. 주택 대출.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들어와서 말이죠. 최근에 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느냐? 대출이 주택 같은 경우 40%를 적용한다는데 호텔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텔 황제 말씀처럼 호텔 황제 유튜브만 보고 호텔 사도요. 여러분의 평균 수익률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호텔이 잘 된다고만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리스크도 있다. 그 리스크 관리만 잘 해도 여러분께서 평균 수익률은 나옵니다. 제가 없더라도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부산이죠. 네, 부산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이렇게 부산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인데요. 본 물건의 이제 브리핑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우리 전화로 상담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같이 이제 상담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813 부동산 대책 있지 않습니까? 네, 813 부동산 대책. 네, 이 부동산 대책 중에서 이제 대출 관련 때문에 문의가 조금 많이 오세요. 저희는 주택이 아닙니다. 호텔 황제는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만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813 부동산 대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813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택 대책이죠. 주택 대책이에요. 이 부동산 그러는데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크게 뭐 토지도 있고요. 그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택 대출입니다. 주택 대출. 우리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시면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813 주택 대책으로 안 해요. 813 부동산 대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동산 하면은 일반적으로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주택이 한 80% 이상 관심도가 이쪽에 많이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주택 대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부동산 대책은 아니죠. 호텔은 뭡니까? 호텔은 상가예요, 상가. 주택이 아닙니다. 상가예요, 상가. 호텔은. 호텔은 대분류로 봤을 때 상가입니다. 상가. 그리고 주택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영향이 좀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느냐? 대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좀 많이 최근에는 좀 미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에서 아파트, 특히 아파트죠. 이런 뭐 단독주택도 있겠지만은, 주택 중에는 뭐 다가구, 다세대, 뭐 단독, 그 다음에 아파트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대출을 이제 규제가 들어갔어요. 아파트에 특히. 그래서 이제 LTV 기준으로 하면은, 아파트 이제 주택 같은 경우, 뭐 40% 여기까지 규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죠. 선전포고. 보통 LTV 하나만 놓고 보통 이제 60% 이게 이제 보통 평균 기준인데 한 20% 규제가 더 엄격하게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살 때 말이죠.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다 사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금 100%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호텔 100억짜리를 현금 100억으로 주고 사시는 고객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어느 정도 은행의 대출에 받아서 우리가 이자를 안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호텔을 사는데 이 얼마의 대출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도 통상 우리가
대출을 한 60%만 받겠다. 60%만 받겠다.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본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니까 1.5금융, 2금융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든 경기, 인천,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100억짜리 호텔을 사는데 내가 대출을 60억 받겠다. 뭐 은행에서 말이죠. 아주 큰 절을 하고 여러분을 금이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우리 고향 같은 우리 은행에 오시라고. 60%는 뭐 기본 빵입니다. 문제는 60% 플러스 얼마의 대출을 더 받느냐. 내가 현금이 20억이 있어. 80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내가 현금이 30억이 있어. 내가 70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이럴 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단순히 대출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파생되는 월 매출이 얼마가 나와서 내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호텔을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서 와서 말이죠. 요 최근에 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느냐. 대출이 주택 같은 경우 40%를 적용한다는데 호텔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텔은. 제가 여러분에게 판서를 해드릴 때 80%, 뭐 100%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매매 가격만큼, 매가만큼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는 그만큼 대출이 100% 나오고 자기 자본으로서 리모델링을 한다. 뭐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데 잠깐 판서를 한번 해볼까요? 매가만큼 대출금이 우리가 금융거래 대출금이 나오고 100% 나오면은 조건이 있죠. 단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해서 리모델링을 추진 시 리모델링 비용을 예를 들면 15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00%가 나온다. 예, 이 비용이 이게 이제 자기 자본이죠. 네, 자기 자본이다. 자기가 이 정도는 현금을 투자해야 이 금융권에서 이렇게 100% 대출을 해준다. 이 정도 봤을 때 우리가 여기가 한 비율로 봤을 때 한 80%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최대 80%. 네. 그런데 주택은 지금 얼마다? 40%다. 거의 2배죠? 그래서 이제 문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정도 진짜 해주느냐. 그쵸? 자기 자본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80% 대출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는 한 80%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완료한 물건을 취득을 합니다. 자, 리모델링이 완료된 거. 자, 리모델링이 완료된 거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필요한 물건이고요. 리모델링이 이제 완료가 된 물건을 사신다라고 봤을 때 매가가 만약에 50억이야. 50억. 그럼 최대 80%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구조는 어떻게 된다? 자, 대출금 40억에, 자기 자본 10억에, 자기 자본 10억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50억짜리 호텔을 취득하는 거다. 이론은 맞아요, 이게.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뭐를 주의해야 된다? 50억짜리 호텔을 샀을 때 40억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특히 이자에 대해서. 그러면 40억에 대한 이자가 만약에 6.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금융이니까 이자가 제일 높죠? 그러면 그 호텔의 월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 거를 봐서 이게 다른 지출도 많이 있는데 40억에 대한 이자 이렇게 감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은행에서 그걸 면밀히 이걸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 봤을 때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온다. 징빙이 잘 된다. 40억까지 해주겠죠. 그런데 보니까 뭐 이자뿐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월급도 줘야지, 뭐 전기세, 소득세 줘야지, 광고비도 줘야지, 뭐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 매출로는 내가 은행에서 40억을 해줬을 때 감당이 안 되겠다.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2달만 연체되면 경매 넘어가는 거니까. 은행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죠.
그래서 40억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 35억을 해준다든지 38억을 해준다든지. 또 여러분께서 신용이 안 좋아. 과거에 소득 금액 증빙이 잘 안 돼. 좀 그건 뭐 리스크가 커. 이러면은 또 대출이 안 나오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80%로 이제 결정을 해드리는데 80%가 더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다? 이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80%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40% 묶어놨는데 호텔은 상가기 때문에 80%까지 이렇게 대출해 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한 70% 정도로 규제가 됐어요. 한 10억, 10% 정도 좀 최대 대출이 좀 이렇게 한계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현실이에요. 금강원에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통보가 가요. 이금융권에도 똑같이 갑니다. 니네들 대출 너무 많이 해주지 마. 이 흐름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도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기에는 상가도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상가만 예전처럼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가 조금 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 말이죠. 자,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거의 다 최대로 내버리지 효과를 대부분 이렇게 받으시고 호텔을 사시는데 이 10%에 대한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10%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어떨 때 보시면은 이제 법률 상담하다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갑이라는 분이 왔어. 이렇게 보시니까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계약금 계약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려고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온대. 얼마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1억이 덜 나온대. 1억이. 또는 2억이 덜 나온대. 그래서 잔금을 못 치른다고 하소연하러 이제 법률 상담하러 대출 상담으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10%가 말이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은행에서 이제 제가 이제 거래하는 주 거래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시는 경우에 제가 대출까지 다 알아봐 드리거든요. 네, 하는데 미리 금융권에서 연락이 옵니다. 1금융, 1.5금융, 2금융에서 미리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대출 LTV가 80%까지는 2금융 같은 경우 어렵다. 한 70% 정도가 지금 평균이다. 이렇게 미리 연락이 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우리 대출 사고가 안 나니까. 네, 그런데 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호텔 황제는 말이죠. 지금까지 중개를 하면서 대출이 이제 우리가 안 나와가지고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께서 대출을 받아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호텔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빠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그래서 매매계약서가 들어가죠. 금융권에 매매계약서. 거기에 공인중개사 저의 이제 날인이 들어갑니다. 저하고 이제 계약을 하시면. 그래서 호텔 황제 부동산 중개에 서명과 날인 계약서가 들어가게 되면 호텔 황제가 이 중개를 했구나.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매매 계약서는 다른 매매 계약서보다 더 인정을 많이 해줍니다. 왜? 사고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호텔 황제는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현황, 그 물건의 수익률, 그 물건의 장단점. 자, 그리고 예비 매수인, 차주죠. 여러분이죠. 여러분을 차주라고 하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니까 차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까지 호텔 황제가 하고 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구나까지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행 담당자께서 지금 이렇게 통상적으로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출금 한도가. 그런데 우리 호텔 황제 우리 대표님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
저희에게 서류를 주신다면 동일하게 80%까지 해줄 의사가 아주 강합니다. 호텔 황제님이 서명하고 날인한 호텔 매매 계약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직접 A라는 호텔을 직접 계약할 수도 있겠죠. 당사자 간의 계약,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럴 때 최대로 융자를 해주는 금융권에서는요, 그러한 매매 계약서도 굉장히 리스크를 크게 봅니다. 아주 눈을 부릅뜨고 봐요. 준비할 서류도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짜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는지, 그죠? 마음 먹고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는지, 검증된 물건도 아니고 당사자끼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수인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호텔도 검증도 안 됐고 매도인도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말이죠, 이 양반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다 열람해 봐야 돼요. 하나에서 열까지. 이게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인사고과에도 이게 반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그런 매매 계약서는 좀 어려워요. 또는 호텔 황제가 아닌 다른 중개인의 서명 날인이 들어간 매매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이 사람도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그 중개인을 잘 몰라. 중개를 잘 하는지, 어떻게 좀 분석력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매수인은 검증을 했는지, 매도인은 검증을 했는지 잘 몰라요. 이 중개인을 모르니까 그 물건도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 계약서도 은행에서는 아주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까다롭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크게 지금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 주택 대책이다, 이렇게 하나 상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텔은 상가다, 이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역시 그래도 호텔은 금강원이나 한은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금융이든 1.5금융이든 2금융이든 기존에 해줬던 LTV 대비 한 10% 정도 하락해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좀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호텔을 취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호텔 환경님 특강으로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호텔 같은 경우는 상가라서 법 개정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매년 여름에 있죠. 여름에 한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 개정을 많이 합니다. 법 개정을 해서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는 매년 그런 특별한 법 개정이 없어요. 주택처럼. 네, 그래서 상가는 꾸준히 특별한 법 개정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는 거다. 세율이 들쑥날쑥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지금 세금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또 시끄럽죠. 보유세, 특히 종부세 때문에. 그런데 종부세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종부세도 이렇게 나눠줘요. 주택과 상가가 좀 나눠집니다. 그게 부합되지 않아요. 따로따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이게 법 개정이 안 됩니다. 매년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좀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주택을 통해서 특히 아파트죠. 아파트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기가 더 까다로워지겠죠. 왜? 그만큼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규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세율이 더 올라가고요. 이제 공제율도 좀 낮아지죠.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세 부담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호텔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주택은 보유기간, 그 다음에 실거주기간 다 막 따지지 않습니까? 상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 쪽에 조금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상가에서도 일반 상가보다는 호텔을 조금 중점적으로 더 보는 것도 좀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 브리핑을 드린다면, 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이거를 호텔에 견뎌보면 말이죠. 내가 호텔을 취득하고자 할 때 오늘이 가장 가격이 싼 날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호텔은 왜 그렇습니까? 호텔은 막 금매, 경매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딱 있어요. 그냥 터무니없이 뭐 안 나오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그 근거가 뭐냐면 호텔은 말이죠.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은 월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매달 월 매출에 의해서 매달 빠져나가는 필요 경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매출이 그 정도만큼은 나옵니다. 그 정도만큼은. 네. 한 달에 뭐 전기세, 수도세, 월급, 그 다음에 광고비, 비품비, 세탁비, 세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5천만 원 이자까지 해서, 한 5천만 원이 나간다. 경비가.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는 매출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익분기점만큼은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매가 안 나옵니다. 건물주가 안 팔아요. 버틴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자력이 있으니까. 그 힘이 뭐다? 매출이 그만큼은 나온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경매 사이트를 보시고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100개면 100개 다 사지 말라는 물건이었어요. 사무실로 오시고요. 회사로 찾아오시고 전화 상담을 합니다. 자, 어떤 물건이에요? 주소 줘보세요. 이게 보면은 말이죠. 사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만 경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를 당하는 건물주 있죠. 그 당하는 건물주는 그 물건을 사면 안 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샀기 때문에. 꼭 돈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융자 최대로 받아서 그런 물건을 삽니다. 매출도 안 나오는 거.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거. 국도변에 이렇게 모텔 하나씩 있죠. 나홀로 모텔. 그런 거를 사셔가지고, 돈은 없는데 대출 많이 해준대. 털컥 삽니다. 사면 뭐 합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물건만, 경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개 정도,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이 물건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두 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그냥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경매를 통해서 호텔을 사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호텔 가격이 가장 싼 날입니다. 호텔 같은 경우. 제가 호텔만 중개한 지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이 호텔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 추이를 보면 말이죠. 추이를 보면 한 5년 전에 호텔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신 분 고객님이 계세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전화하시면서 후회를 해요. 그때 호텔 황제님 말씀을 듣고 호텔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산 게 너무 아쉽다. 그럼 대표님, 어떻게 지금은 사시겠습니까? 지금도 못 사요. 지금도 못 삽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고 많이 못 사겠대. 5년 전 가격을 알았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대표님, 5년 뒤에는 2031년에는 또 5년 전을 또 후회하실 겁니다. 호텔은 그래요. 그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은 결단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 못 사는 겁니다. 그 결단력이 있어야 시세 차익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호텔 가격은 이렇게 상승해요. 계속 상승합니다. 계속 상승해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상승 이런 경우가 없어요.
조금 돋보기로 한번 바라볼까요? 돋보기로 바라보면 이런 추세로 가는 거예요. 호텔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 돋보기로 보면은 이런 구간은 있습니다. 침체 구간은 있어요. 근데 떨어지진 않아. 왜?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그만큼 매출이 나오니까.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주택은 어때요? 주택은 돋보기로 쳐다보면 바라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떨어졌다가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호텔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락하는 구간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망하느냐? 왜 망하느냐? 자, 처음에 호텔을 잘 못 사서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호텔을 잘 못 산 거예요. 사지 말아야 될 호텔을 산 거예요. 매도인의 사탕발림에, 어설픈 중개인의 사탕발림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나친 욕심. 내 자기 자본으로는 저 물건을, 저 호텔을 사면 안 되는데 대출만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사시는 거야. 못 버티는 거예요. 적정한 이자를 줘야 되는데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는데 매출은 안 나와. 뭐 바로 경매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매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건물주가 되셨어. 건물주가 되신 뒤에 뭐 어디 술에 빠진다든지 여자에 빠진다든지 뭐 도박에 빠진다든지 사치에 빠진다든지 뭐 어디 차에 빠진다든지 해외 여행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뭐 마약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과실이죠. 호텔은 잘못이 없어. 자기가 자산 관리를 잘 못한 거야. 호텔에서 대실 하나 더 받으려고 3만 원짜리 대실 하나 더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다니고 여자 만나서 놀러 다니고 오픈카 타고 세월이야 좋죠. 망하는 건 한 방에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건 서서히 매출이 하다가 하락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쭉 떨어지지 않아요. 신호를 줍니다. 사실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호를 줘도 몰라. 간과해. 그럼 망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유 하나. 자, 내가 이 호텔을 샀는데 호텔 영업이 잘 돼. 영업이 잘 돼가지고 기존에 내가 했던 사업을 다시 판을 키워요. 다시 판을 키우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호텔을 공담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제 호텔에 수익이 나오면 일정 부분은 투자도 하고 예비 자금으로 모아도 놓고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땡겨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사업이 망해가지고 같이 망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 그렇게 망하는 경우는 있으나 진짜 호텔 황제의 말씀처럼 호텔 황제 유튜브만 보고 호텔 사도요. 여러분의 평균 수익률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호텔이 잘 된다고만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리스크도 있다. 그 리스크 관리만 잘 해도 여러분께서 평균 수익률은 나옵니다. 제가 없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관여를 해서 여러분께 저 호텔을 사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를 투자하시죠. 그리고 제 협력업체에 가서 리모델링을 하고 제가 여러분께 3개월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4개월째부터는 처분할 때까지 계속 소통하면서 관리해드리죠. 그렇게 하면은 월 매출이 1억이 나오는 호텔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A 호텔에서 그렇게 했을 때 1억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정점이 1억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를 배제하고 제 강의만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리스크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런 걸 주의해서 사시면 된다. 호텔을 보유 기간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키워드로 위주로 운영을 하셔라. 그리고 처분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거를 상기시켜서 처분을 하셔라. 이것만 잘 인지하시고
제가 뭐 영어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해하시고 호텔을 사신다면 월 평균 매출의 정점은 최소한 7,500까지는 나옵니다. 7,500만 원까지는 나와요. 한 2,500만 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이 1억이 나왔을 때 매달 순수익은 말이죠. 한 2,500만 원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제가 좀 폭을 넓게 봤는데 이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좁힐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순수익은 저희 고객님들이 다 누리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면 저를 배제하고 했을 때는 7,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뭐 여러분께서 이제 하시기 나름이겠지만은 월 매출이 7,500만 원이다. 최대로 융자를 받았다. 그 정도를 뭐 감안을 했을 때 월 순수익이 한 1,5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사이? 네, 이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달 순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런 것도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 호텔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호텔은 매출에 굉장히 그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A라는 똑같은 호텔인데 순수익이 1,000만 원씩 차이가 나. 그러면 그 호텔의 가치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나중에 처분할 때도 1억이 나오는 호텔은 좀 수월하게 처분할 수 있겠으나 7,500만 원이 나오는 호텔은 처분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호텔은 전국에 속된 말로 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7,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는. 그래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흥미를 유발하지 않아요. 예비 매수인 입장에서. 그래서 2,500만 원 정도의 매출 차이는 실제로 호텔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야, 차이가 많이 난다. 제가 은행에 서류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을 사시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가 대환 작업을 또 해드립니다. 대환. 이자가 더 싼 금융으로 2금융 거를 1.5금융으로 또는 1금융으로 이렇게 대환을 해드려요. 그럼 이자가 한 2% 이상 정도 이익을 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500에서 뭐 많게는 한 700 정도 그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은행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죠. 월 매출 증빙 자료를 카드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야놀자 여기어때 각종 웹사이트 매출이 얼마가 나왔다는 걸 증빙을 해드리러 자료를 제출하는데 우리 담당자분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이 매출이 맞냐 이거예요.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호텔을 못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역시 호텔 황제가 관리하는 호텔은 차원이 다르구나. 저희 고객님들은 채무 불이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잘 따라와 주시거든요. 그분들의 역량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매출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은 호텔은 경매나 뭐 극매나 잘 나오지 않는다. 왜? 매출이 손익분기점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호텔을 취득해서 미래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요. 부산이죠? 네, 부산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네, 120648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2022년 1월 1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본 호텔은 신축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호텔. 네. 신축 호텔. 네. 네, 층수 한번 볼까요? 네, 층수, 네, 지하 1층부터 15층까지 이루어졌고요. 대지 면적, 네, 430제곱미터, 평수로는 130평이고요. 연면적 3,759제곱미터, 평수로는 1,137평입니다. 현재 매가 160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죠. 현재 용자 105억이고요. 최대 용자
120억까지 가능합니다. 실인수가 따라서 40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고, 월 매출은 현재 1억 8천만 원입니다. 객실수 82개, 상당히 객실수가 많죠. 주차 31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죠. 공시지가 3.3 제곱미터당 442만 4천 원이고요. 제가 한 평으로 환산해 봤더니 한 평당 1,464만 2,793원에 해당되는 부산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본 호텔은 관광 호텔이고요. 관광 호텔입니다. 관광 호텔 하면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반 호텔과 관광 호텔의 차이가 조금 법적인 부분부터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파생되는 부분이 많은데,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반 호텔과 관광 호텔의 어떤 실무적인 걸로 봤을 때, 관광 호텔은 일단은 그 관광진흥청에서요, 관광기금을 대출을 해주거든요. 많이는 안 해줍니다. 근데 이자가 저리로 해줘요. 시중은행권보다 이자가 더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는 대출금 많이 안 해주는데, 그래서 좀 유리하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각종 웹사이트에 관광 호텔은 관광 그렇게 기금을 받아버리면 대시를 못 받아요. 법적으로. 대시를 받게 되면 제재를 받습니다. 대시 광고할 수가 없어요. 임의적으로 와서 대시를 주세요. 팔 수 있지. 그죠? 그런데,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기 자본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굳이 관광기금을 안 받아도 되겠죠. 대실 영업도 할 수 있겠고. 대부분 관광 호텔로 취득하는 목적이, 취지가 관광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관광기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또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저금리로 우리가 보유할 목적으로 이렇게 관광 호텔을 취득하는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인근에 국제시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갈치 시장도 있고요. 자갈치 시장. 우리 부산에 여행 많이 가시죠?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두산, 공원도 이렇게 상권으로 끼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고요. 또한 역세권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주가 겸업을 하고 있어요. 겸업. 자, 겸업. 아주 중요한 또 키워드죠. 겸업. 원칙은 뭐다? 호텔 황제는 겸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겸업을 하면 안 된다. 왜? 호텔 하나만으로도 승부를 걸 수 있다. 호텔 업무가 되게 많다. 처음 창업하실 때에는 호텔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겸업을 만약에 하실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호텔에 최소한 1년 이상은 물리적인 시간을 반드시 투자하고 나서 1년 이후부터 또 다른 사업을 하셔도 그때 하셔라. 그런데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을 취득해서 겸업한다?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라. 제가 좀 말립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죠. 호텔을 살려고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고객을 제가 등을 떠밀어서 가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 처음에는 호텔 사업이 쉽지가 않다. 결코 만만치 않다. 최소한 1년은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 건물주께서는 말이죠. 좀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세요. 전문직에. 그래서, 지배인을 고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토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가 아무래도, 직영을 해서 본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소홀하겠죠. 직원은 직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 매출이 한 1억 8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취득을 하셔서 운영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만큼의 매출은 더 나올 여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냐 보면 최소한 본인의 인건비만큼은 매출은 더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실제 사례예요. 실제 건물주 되시는 분들께서 예비 창업자 입장이니까 노하우도 없죠. 그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할지도 몰라. 하지만 대표님들께서 호텔에 계신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도 직원들이 좀 약간의 긴장을 하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업무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본인의 우리 대표님들의 인건비만큼은 매출 상승은 항상 있어요. 만약 대표님이 빠지잖아? 그럼 그만큼도 매출이 하락합니다. 어떠한 호텔도 보면은 겸업을 다시 시작을 했다. 그럼 매출이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겸업을 했을 때 내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겸업 호텔이 매출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겸업을 해서 내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어때? 소득이 발생이 되는 거를 상계 처리를 했을 때 내가 다른 겸업을 같이 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겸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겸업은 원칙은 하시면 안 된다. 예외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주의를 하시고 지키시면서 겸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단독법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독법인으로. 네. 단독법인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 호텔을 여러분께서 이제 취득하시게 되면 대표 변경 등기 통해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취득세를 좀 절세하는 효과도 있다. 이 말씀이 아주 좀 조심스러운데요. 좀 요건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우리가 호텔,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호텔을 취득했을 때 세율이 뭡니까? 취득세 세율이 매매를 원인으로 했을 때에는 4.6%입니다. 취등록세가 4.6%니까 매가가 160억인데 160억에 만약에 계약을 여러분께 체결했다. 그럼 4.6% 하면은 약 7억 3천만 원 정도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납부하셔야 되는데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단독법인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대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우리가 취등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말이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1대1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여기에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최대 용자는 기재를 했습니다. 자, 120억이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떻게 봤을 때 최대 용자가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지 최대 용자까지 받으시면서 160억짜리 호텔을 사시면서 자기 자본으로 40억을 투자라는 건 좀 아닙니다. 대출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매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좀 많은 대출을 받는 거는 저는 좀 비선호해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판서를 해놨기 때문에 120억에 대한 레버리지를 우리가 누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1금융 기준입니다. 1금융에서 우리가 120억을 용자를 받는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120억을 우리가 레버리지를 보시고 1금융 기준으로 이자 3.8%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3억 8천만 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매달 월 매출 1억 8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매달 1억 8천 중에서 3,167만 원의 이렇게 이자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이죠. 네. 160억을 우리가 매매를 한다 가정을 하시고 자기 자본 40억을 이렇게 투자하신다라고 봤을 때 매달
1억 8천 중에서 말이죠. 네, 1억 8천 중에서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7,118만 원이네요. 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1년에 14.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기 자본을 조금 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위험 부담을 우리가 좀 덜어내겠다. 대출을 좀 덜 받는 거죠. 자기 자본을 40억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달 순수익은 더 높은 구조로 되겠죠. 이자 부담이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그런데 분모에서 자기 자본을 더 많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14.2%에서 조금 더 하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론상.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최대로 120억이라는 거지 120억을 융자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덜 받고 자기 자본을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관리가 되고요. 두 번째, 겸업 말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호텔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더 많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